AI의 흐름은 자주 들으셔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이쪽에서 있다라는 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IT 업계에서는 거의 30년,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10년 정도 연구하시고 관찰해 오신 분을 모셨는데요. 윤석빈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AI 시대에 관련한 인사이트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AI 아니면 좀 포트에 담을 게 좀 그렇잖아요. 네. 뭐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외에.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AI 네이티브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AI 네이티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AI 네이티브 하면 보통 네이티브라면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마치 한국말, 영어를 원어민처럼 쓴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AI 네이티브 시대에 가운데 책을 썼는데요. 네. 포인트는 보통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어민처럼 마치 공기를 숨쉬듯이 그리고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AI를 내재화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책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는 원어민처럼 생각하는 AI를 마치 공기를 숨쉬듯이 그리고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치 원어민처럼 한국말, 영어를 쓰듯이 AI를 내재화시킨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1장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AI 활용이냐, AI 네이티브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아도비 같은 요즘에 나오는 AI 부분에서 나는 AI 원래 그래픽 툴인데 거기서 활용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 제미나이 3.0 프로를 놨을 때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차라리 나노 바나나처럼 AI가 빠지면 아예 돌아가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포인트는 AI 활용이냐 그리고 AI 네이티브냐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보면 우연히도 같은 회에서도 네. 26년에 AI 네이티브를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우리가 AI 네이티브 대학이 될게요. 네.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AI 네이티브 인재를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AI 사용하는군요.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운이 좋게 또 그 키워드를 잡게 됐고요. 네. 재미있게 그런 공감대가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를 내재화시킨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개인, 기업, 사회 이렇게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원주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AI가 그냥 녹아져 있어서 우리는 그 삶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조직의 근본 구조를 확 바꾸는 하나의 계기 이미 좀 그렇게 되고 있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AI 네이티브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예. 1인당 매출이 얼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인데 네.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2천억 나옵니다. 1인당 200억씩. 예, 200억씩.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예.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일단 말씀드린 AI 에이전트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이 옛날처럼 많을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아까 직원 한 명인데 매출이 200억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확장되는 부분이고요. 되게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 네. 부분에서 옛날처럼 사람이 많을 필요 없고요. 마치 피자 한 판이나 두 판 먹었을 때 그 조직들이 있어서 마치 옛날처럼 조직이 큰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경량화돼서 최근에 이제 송기령 작가님의 경량 문명하고도 결이 비슷한데 그런 것처럼 가볍게 되는 부분에서 AI 에이전트가 한 개인이 일을 만들어갔습니다. 만약 직원이 100명 정도 했었던 일을 AI 에이전트로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도 애가 3명인데 저희 아이들은 아마 인턴을 돈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턴을 안 뽑아서. 아니 인턴을 하려면 예. 자기가 돈을 내고 예.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 인턴을 하려면 예.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예. 제 아마 아이들 때는 제가 예. 책에서 썼는데 아마 저희 아이들은 돈을 내고 나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AI 인턴을 하려면 네. 돈을 내고 인턴을 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회사가 인턴을 안 뽑아서. 안 뽑아서 예. 안 뽑아서 그 말이었습니다. 안 뽑아서 예. 지금은 직원들도 안 뽑기 때문에 저희 20, 30대들은 아마 좀 돈을 내고 인턴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밌는 네. 건 챗GPT로 40대, 50대는 더 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그래서 약간 네, 예. 다음 세대가 좀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나와 있는데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요. 사회의 그 회사 시스템도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체가 마치 혼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네, 일했던 예, 시대였다면 지금은 AI 에이전트와 사람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그런 영결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 30대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부터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AI 네이티브가 꼭 세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40대, 50대가 일을 시켜봤던 사람들이 일을 잘 시키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 영결 부분이 경제적 조직 구조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25, 26, 27, 3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제가 예상되고 있어서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2030 세대 분들이 보시면 약간 낙심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또 말씀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구글 제미나이 3.0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서도 다 좀 많은 다루고 있는데요. 네. 포인트는 이제 대화하는 쪽에서 액션하는 쪽. 약간 AI 전트 약간 액션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하는 쪽이 바뀌어서 사실은 구글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TPU처럼 말씀드렸던 예. 반도체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는 고객 데이터도 있죠. 서비스도 있고. 사실은 구글이 그 왕의 귀환처럼 오픈 AI 갖고 있었던 3년의 천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여기 나오는 인류 마지막 테스트처럼 굉장히 제미나이가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앞서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00명이 있는 AI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도 네. 다 저 자신도 챗GPT에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매일 써보고다 보니까 오. 사실 저는 2.5보트 느꼈어요. 점점 올라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 마지막 테스트 정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정확성이 예.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유저, 전문가들도 지금 다 챗GPT에서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 가치가 예. 올라가고 있고 근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시사점에 대해서는 실제 가치, 이거는 B2C만 B2B를 쓸 수 네네네. 있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계에서도 이건 직접 액션을 할 수 있겠다. 예. 실제 우리 비즈니스 사용할 수 있겠다 느끼고 있고요. 또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TPU, 클라우드, 모델, 서비스 저도 이제 구글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구글도 쓰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고객 데이터도 있어서 사실은 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네. 다 아울러 가져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구글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모델이 좋다. 그 포인트를 넘어서 굉장히 네.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러면 AI 생태계 이런 부분은 더 확장될 가능성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래서 예. 오픈 AI가 갖고 있는 네네네. 것들은 모델만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예. 사실은 구글은 TPU서부터 모델, 서비스, 데이터 음. 우리 갖고 있는 구글 닥스나 드라이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봐서 그 패턴을 다 인식하다 보면 사실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AI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실히 구글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칼을 갈아서 한 3년 동안 칼을 갈고 그걸 실제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은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에서도 실제에서 아까 업계에서는 임팩트가 뭐 TPU뿐만 아니라 모델, 서비스, 고객 데이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젠스낭 CEO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구글 TPU 같은 경우에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GPU가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양강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의 GPU는 약간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인 네. 굉장히 넓은 분야에 쓸 수 범용, 있죠. 예. 뭐 게임이나 비디오 여러 쓸 수 있고요. TPU는 딱 AI 쪽에 한정돼 있어요. 특화돼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전체 엔비디아 GPU는 전체적인 큰 고속도로고 TPU는 약간 고속철도 길이 좁고 빨리 네, 갈 수 있는 네.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 마켓으로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 AI 영역은 딱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나 다른 회사도 왜냐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ROI가 중요하거든요. 투입대 효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들, 공급자의 입장에선 엔비디아의 다른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TPU가 그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데에서 포인트를 좀 찾아주신 것 같고요. 지금 AI 시대에 뭐 AI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개인들의 생존 이런 부분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장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코드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들 입장에서? 저도 예. 책을 썼는데 예.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답은 A가 잘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우리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 문제를 잘 정의하고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진을 표현했거든요. 예. 질문을 잘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M자형 인재라고 표현했는데 의외로 결국은 인간적인 매력 갖고 있는, 왜냐면 모든 답은 A가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정의 잘하고 질문 잘하는 능력, 그리고 네. 결국 또 성격까지 좋아야 돼요. 왜냐면 AI한테도 질문 잘하고 사람한테도 잘 질문 잘하고 잘 연결 네. 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오케스트레이션 연결하면 공감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하고 공감을 잘하려면 드디어 성격까지 좋아야 되는 그 자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협업도 잘해야 되고 거기다 인간성까지 좋아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M자형 인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AI에 그 들어가는 걸 잘해야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제대로 잘 입력해야지 AI가 알아듣고 수행을 잘해주니까 결국 입력시키는 사람의 몫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정확한 매를 잡으시네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성찰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도 잘 알고 그걸 대입해서 질문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개인들은 키워야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인문학과 공학 전반적인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통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이렇게 사람도 다양한 사람도 만나야 네, 되고 네. 책도 읽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런 통찰한 능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창의성은 연결과 유금에서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AI 이런 시스템을 써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 축적. 자기가 직접 많이 써보고 네. 체험해보고 사실 이건 책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경험해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또 그것도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독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실히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과 공학의 좀 연결 융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은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 또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근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이건 이혜진 의장이 말했듯이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AI 에이전트랑 스테이블 코인이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서 그게 결제되고 네.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실제 거래되고 마켓플레이스 되려면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 코인이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그런 걸 미리 본 거죠. AI 에이전트의 커머스에서는 같이 연결되게 융합돼서 같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결제가 하려면 왜냐면 AI 에이전트 결제는 기존 카드 시스템으로는 안 되거든요. 워낙 크로스보더고 네. 다양한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왜냐면 커머스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연히도 또 책에 또 그런 AI 커머스를 얘기했는데 그런 게 또 잘 먹고 되고요. 뭐 잠깐 쉽게 설명드리면 혹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터넷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는 넷스케이프가 있었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오픈AI가 있고 인터넷 시대에는 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시스코. 통신 장비. 그러면 지금 AI 시대는 엔비디아가 있고 인터넷 시대에 아마존이 있었죠. 커머스가. 예. 근데 AI 에이전트의 커머스가 이제 요 25, 26, 27, 3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AI 커머스까지 가져갈게라고 하는 그 원대한 좀 비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커머스에 대한 기능 그런 부분이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축할 미래 가치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전체 핀테크도 있고 네네. 커머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디지털 자산하고 연결 융합시킬게라고 한 그 포인트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둘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또 정비돼야 되는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도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제와 그 진행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이제까지는 너무 규제 중심이었죠.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종합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한국 및 글로벌 자산 법안이 남아 있는데 여러 나라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까지는
특히 AI는 너무 이렇게 네. 지능인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얘기만 들어 너무 약간 규제 중심이라서 그것들을 좀 연결해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19세기 지금 부분에서 보면 지금이 미국, 중국, 유럽 이런 식으로 지금은 20세기에서 19세기가 넘어가서 지금 각자 네. 도생 시대예요. 그럴 네네네. 때는 각자 경영해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글로벌 관점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잘하고 중국과 연결 융합할 수 있는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마치 미드웨어처럼 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시려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정치권, 네. 정부에서 이런 거 좀 통찰력 있는 규제를 보시면 좋고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슬로우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새해에는 또 속도를 내서 좀 진흥을 위하고 또 혁신을 위한 또 바탕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뭘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노는 게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따로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따로 노는 게 아니라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또 클라우드도 양자 클라우드가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분 최적화를 하지 마시고 전체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아마 그런 투자 관점에서도 이번에 웨이브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아마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전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의 변화 그리고 시야의 변화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네이티브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석빈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